반갑습니다. 손성도입니다. 이번 주에는 비도 오고 이래저래 저도 좀 바빠서 늦게 이렇게 이 산에 올라와서 여러분들하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는 좀 바빴어요. 바빴는 이유가 아, 제가 이제 도장 경영서 처음에 쓴 도장 경영서 이제 감동의 쇼를 하라를 도장 경영서를 썼는데요. 제가 도장 경영을 하면서 어떤 성공했던 현장의 이야기들과 제가 이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공부했던 그런 학부형들을 설문조사하고 통계내는 것들이 있어요. 학부형들은 도대체 태권도장에 무엇을 바랄까? 어떤 프로그램을 받고 어떤 지도자를 희망하고 있고 도장에서 하고 있는 행사에 대해 어떤 관심을 가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아주 진짜 그 설문조사 통계를 많이 했었어요. 이제 학부모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답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들과 담아가지고 감동의 쇼를 하라는 첫 번째 도전 경영서를 냈는데 그 책이 3개월 만에 완판이 됐어요. 하지만 출판사에서 재판 찍자 그랬는데 제가 안 찍었던 이유가 돌아보니까 너무 허접하고 부끄러워서 제가 안 찍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중고책이 인터넷 교보문고나 이런 데서 15만 원에 거래되고 때로는 20만 원에도 거래되더라고요. 실제 샀다는 사람이 저한테 전화도 막 받고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고민하다가 자 그럼 내 인생에서 마지막 책을 한번 써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도장 경영을 하면서 10년 동안 탑을 한 나름대로 노하우하고 또 논문을 쓴 내용들과 그리고 2019년 도장 경영 트렌드 그리고 21년 동안 지도자들을 성공시켜 봤던 그런 내용들을 담아 가지고 책을 썼는데 태권도장 경영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것도 지금 현재 돌아보니까 참 부족한 부분이 참 많아요.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쓰면 좋았었을 걸. 이 부분도 좀 담았었으면 이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어서 땀이 나서 그런지 벌이 와요. 그랬었는데 지금 이게 체육 분야에서 베스트셀러로 지금 현재 3주째, 4주째 지금 계속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출판사에서는 좋아할지는 모르지만 저는 참 좀 마음이 솔직히 좀 무겁습니다. 그만큼 도장이 어렵다는 거죠. 그죠? 어렵게 참 그렇네요. 저는 많은 지도자들을 만납니다. 많은 지도자를 만나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죠. 그래서 저도 참 힘들게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참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제 인전에 있어요. 정말로 어려워서 참 많이 울었죠. 정말 힘든 시절을 많이 겪었는데요. 그런 태권도장 지도자들이 정말로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강해요. 예, 이어서 다시 시작합니다. 앞에서 촬영하다가 울컥했어요. 얼마 전에도 그 태권도장이 힘들어서 딴 길을 가겠다고 전화하다 온 지도자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수화기를 잡고 한참 울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같이 눈물을 흘려줬는데요. 그 내가 이제 우리 집 와라 하고 소주 한잔 하자고 이야기하니까 끊더라고요. 끊고 다음에 다른 분야에 성공해서 박사님 꼭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하는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제 마음속에는 사실 그게 있어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도장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리고 어려운 도장 지도자들이 태권도 때문에 고생한다 소리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마음에 있어요. 그게 좀 간절해요. 그래서 지금 21년째 지도자들과 같이 모임을 하면서 성공시키는 방법을 제가 도와주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도장 지도자들이 물론 잘해야 되겠지만 태권도 관련 기관, 쉽게 말해 대한태권도협회나 국기원에서 정책적으로 좀 더 잘했으면 태권도장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해는 대한태권도협회 심사관리위원장을 하고 올해는 도장관리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심사관리위원장을 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죠. 제도권에 던진 질문이 뭐냐면 심사관리 규정을 이대로 두고 도장 활성화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 왜? 태권 도장의 수련 문화는 심사 규정에 맞춰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심사 규정을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에 따라서 태권 도장 수련 문화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물론 활성화도 더 크게 할 수 있다. 제가 참 많이 건의를 했지만 태권도계에서 대한태권도협회 심사관리위원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안 되더라고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것은 대한태권도협회 회장님이나 국회의원 원장님 누가 되시든 되시겠죠. 정말 새로 오신 분들은 이 도장 활성화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쳤으면, 정말 진정성이 담긴 정책을 가지고 도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누가 되실지 모르지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장 경영은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 아는 만큼 보이거든요. 정말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실천할 수 있고 결과를 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아는 것을 가지고 안다, 다 안다 말하면 곤란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정말로 도장 잘하는 사람이 웃어요, 뒤에서. 그래서 이제 요즘 제도권에 보면 조금 아는 걸 가지고 정말 다 아는 것처럼 말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모르면 배워야 돼요.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는 이제 제도권에서 자꾸 이제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목소리를 높여주셔야 제가 힘을 얻는 거죠. 하여튼 자기 국회의원장님이나 자기 대한태권도 회장이 누가 되실지 모르지만 오신 분들은 도장 활성화를 위해서 제대로 좀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히 올해 최재춘 대한태권도협회 사무총장님이 새롭게 오셔서 태권도장 활성화를 위해서 TBCF도 이제 제작을 하신다고 하셔요. 또 이사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 도장특별위원회에서 국견에서 열렸습니다. 저도 참여를 했었는데요. 예산도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 조금 더 힘내고 힘들더 기다려 주십시오. 곧 TV에서 태권도 CF 하는 모습들을 홍보하는 모습들 여러분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좀 어렵더라도 같이 가자고요. 자, 서두가 길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장경영 대원칙 1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도장경영 쉽게 말해서 이렇게 이해를 돕게 말씀을 드릴게요. 태권도장 경영 밥상, 태권도장 경영을 맛있는 밥상이라고 본다면 이 국과 반찬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것은 세월이 가더라도 대를 이어가더라도 변하지 않는 맛이어야 돼요. 맛이 변하면 안 되죠. 그게 국과 반찬인데 태권도장 경영에서 밥은 인성교육이고 국은 가정통신입니다. 가정통신. 이 국의 깊이와 이 효과와 가치와 이것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가정통신. 이 두 가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 도장 경영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내용들은 우리 지도자들 입장에서 그러는 것도 있을 수 있으나 핵심은 고객들이 바라는 내용들이에요. 제가 그 2004년도 박사학위를 논문을 쓰면서 학부모들을 1000명을 대상으로 통계를 낸 적이 있어요. 많이 이렇게 지도자들, 각 시도협회 저는 이제 지도자들 많이 알지 않습니까? 통계 설문조사를 보면 그 안에 내용이 다양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안에 보면 학부형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인성교육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설문했던 내용을 가지고 2015년도에 똑같은 설문지를 가지고 제가 학회에 게재도 한 거 있는데요. 그 내용에서 학부형들을 보면 그때 인성교육을 바라는 프로테지하고 2015년도에 바라는 학부형들 인성교육 프로테지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인성교육이 약 40%를 넘어갑니다. 학부형들이. 태권도장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중에서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40%를 홀 넘어가 버려요. 그만큼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인성교육에 대해서 중요성을 바라는 부분들이 학부형이 높아지고 있어요. 왜? 인성교육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계속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 주위를 돌아보면 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딘가요? 학교? 부실하죠. 없어요. 태권도장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태권도 경영이라는 밥상에서 인성교육과 가정통신문 이 두 가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하면 안 된다. 아무리 유혹을 하더라도 휘둘리지 마십시오. 이 두 가지를 꽉 잡고 가십시오. 단지 그 깊이가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만 제대로 깊이 있게 하면 진짜 150명, 200명 분명히 넘길 수 있습니다. 정말 넘길 수 있습니다. 자꾸 다른 데 눈 돌리시지 말고 여기에 더 집중하는 게 필요합니다. 선택과 집중이죠. 송곳이 구멍을 잘 뚫는 이유는 힘을 모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인성교육과 가정통신, 이 인성교육을 어떻게 하고 뭐 효과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에 대한 이것에 대한 교육적 가치를 제대로 알리는 것들도 참 중요하게 이거는 변하지 않고 가야 돼요. 그 나머지 계절별 밥상들도 중요하죠. 물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만 계절별 밥상도 차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여러분들 이번에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일반적인 인성교육을 하지 말고 좀 더 깊이 있게 전문적인 인성교육을 해서 아이가 태권도장 다니기 전과 다니 후를 변화가 있게끔 하는 거. 아이의 쉽게 말해서 마음 성장, 생각 성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도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태권도장 보내기 전과 보내기 후가 반드시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똑같다면 의미가 없죠.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고객들에게 계속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식당을 개업을 하게 되면 홍보를 많이 합니다. 우리 식당의 메뉴는 이러이러한 것이고 맛이 있다라고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궁금해서 찾아 밥 먹으러 가요. 먹어보고 맛이 없으면요, 그 다음부터 안 갑니다.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까지 소문을 내서 그 식당 맛없다고 같이 이야기를 해줘. 그러면 아무리 맛이 있어도 아무리 장소가 좋고 홍보를 많이 하더라도 그 식당을 안 가요. 하나 예를 들면요, 제가 사는 양평에 지난해 커피숍이 아주 멋있게 오픈을 했어요. 제가 이제 집에 가는 도로에 있기 때문에 또 정말 좋은 위치, 경치가 아주 좋은 곳에 멋지게 큰 규모로 아주 시설도 우랑차게 했어요. 아주 멋있게 만들었어요. 그래 개업할 때 제가 가봤죠. 아메리카노가 이제 2,000원 한다고 현수막 붙여져 있어. 그래서 갔었어요. 먹어보고 난 다음에 딱 2모금 마시고 그냥 내려고 왔어요. 맛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 이 집 아무리 시설이 좋다 하더라도 앞으로 손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손님이 없으니까 이분들이 계속 이렇게 이렇게 시설을 바꾸고 확장하고 테라스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제가 또 한 가서 먹어봤어요. 맛은 변함없이 계속 안 좋아요. 그 지금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이 시설이 좋더라도 그 집 맛이 없으면 손님 확보하기 어렵다. 쉽게 말해서 빵이 맛이 있으면요, 빵이 알아서 홍보를 해요. 도장 경영 그래요. 태권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정말로 가치 있고 제대로 된 것이라면 그 프로그램 자체가 알아서 홍보를 합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하지 않고 설렁설렁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설렁설렁 하면요, 도장 경영 효과 결과도 설렁설렁 다가옵니다. 일반적인 인성교육이라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태권도장이에요. 선택과 집중을 하십시오. 한 곳에 제대로 깊이 있게 파고들고 그것을 제대로 전달을 하면 저는 200명 이상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제 앞으로 좀 계속 이렇게 하나 둘 효과적인 반찬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도장 경영 대원칙은 뭐냐면 인성교육과 가정통신문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좀 더 깊이 있게 전문적으로 하라는 말씀을 지금 드립니다. 자, 다음번 강의는 여러 가지 반찬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맛있는 반찬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또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국가 반찬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 할 겁니다. 자, 다음번 제 강의를 듣고 싶으면 구독을 눌러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이야기를 하다가 좀 울컥했네요. 저도 참 남모른 눈물을 많이 흘려가면서 도장을 했죠. 정말 힘들게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와 같이 힘들게 성장한 지도자들을 도장하는 사람이 많이 있고요. 저는 그런 분들의 눈물을 압니다. 그 고통을 알고.
그래서 좀 그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에서 지금 이 유튜브라는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 찾아뵙는 것이기도 하고요. 하여튼 태권도장 지도자들이 대접받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이팅 하자고요. 화이팅!